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지금의 우리 아이의 모습은 지금 이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랬듯이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내가 남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죠? 다시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은 확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니 우리 아이의 모습을 지금의 상태가 아니고 10년, 15년, 20년 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구도적인 아이로 키워낼 수 있고 노벨상에 버금가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뜻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빼뺐으면 와서 이렇게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회차를 버금가면서 가슴이 벅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제가 이게 차수가 좀 밑에 있네. 여러분 막 정말 이게 정말 내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될 만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뒤에 나오네. 세 가지를 내가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간은 첫 번째 목표 설정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목표 설정. 목표 설정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오늘 다시 한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정말 왜 중요한지 오늘 다시 제가 역설을 드릴게요. 두 번째 뭘 잘해야 된다고?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시간.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급한 것인지 이걸 내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24시간 동안 주어진 나의 일들이 주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어디에 많이 속해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막 하는 걸 봤더니 난 그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나는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엄청 급한 일들만 그냥 막 쌓여있네. 이런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생활을. 중요하지도 않고 급한 일로만 내가 하루 24시간 그런 사건들로만 내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은 고쳐갈 수 있는 생각들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영역으로 가져야 될까?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그런 사건들로 만들어내야죠. 중요하면서 급한 일들로만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일들을 급하지 않게 만들어 가야 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잘 활용하죠. 중요한 일을 급하지 않게 하려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계획을 잘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내가 중요한 일을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잘 소화해낼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그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해보죠.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82%가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해! 그러니까 그 시간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초등학생의 7%, 중학생의 19%가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이 친구들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도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짜여준 시간표대로, 학교에서 짜는 시간표대로, 학원에서 짜준 스케줄대로 아이들은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무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계획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네. 자, 문제는 플래닝,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그대로 또 평가하고
조정하고 이 과정이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문제는 이것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을 스스로 왜 스스로 해야 될까요? 내가 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 행하는 사람은 내가 행해야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한 것은 그건 계획이 아니지. 그렇게 따지. 그냥 나는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잘못돼도 이거 엄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엄마가 시켜서 했잖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옆에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이 되죠.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균형 잡힌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균형 잡힌 목표 설정은 이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잠재력을 극도로 발휘시키기도 한다고 했어요. 제가 실기에도 여러분한테 실험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있잖아, 이거. 그렇죠? 네. 다시 오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우리 명절전을 돌아가 보면은 10억 수업을 드렸잖아.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 만드셔야 돼. 10억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내 인생 설계를 한번 이게 완전히 되면은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게 대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와 이런 소양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아까 세 가지 뜯어봤어요.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필요한 학력, 필요한 능력과 재능, 성격, 가장 잘하는 거,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게 되면 확실한 내 모습이 나타나겠죠. 여기까지 가진다면 여기까지 가는 거는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이 중요한 거지, 문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기존에 자기 주도 학습을 해 가는 것 중에서 실패 요인이 바로 여기에 다 있어. 하는 방법까지는 다 아는데, 결국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방해물, 내가 이거 실천을 어렵게 하는 방해물. 그리고 내적 이유와 외적 이유를 한번 구분해보는 거야. 네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방해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내적인 이유는 집중이 잘 안 되고 끈기와 인내심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시험이 걱정되고 이런 게 다 내적인 요인들 있죠.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들은 친구들과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고 동생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엄마가 자꾸 심부름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엄마가 근데 나만 보면 눈초리가 이상해지고 막 이런 뭐 책상에 앉으면 왜 이렇게 잠이 오고 막 이런 것들 외적인 요인들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주고 나만의 방해물. 이게 공통적인 나만의 방해물이 중요한 거지. 아이한테 생각을 주문하기 위해서 나를 한번 뒤돌아보기만 합니다. 너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이게 잘 안 되지, 그치? 하고 공감해 줍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하고 공감해 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요. 아이가 이게 실천을 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실천이 안 되면 책임감이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먼저 약속의 중요성도 기억하게 해줘야 되고 실천은 능력이 아니라 노력인 것을 알도록 해줘야 돼.